아이고 이놈아 거기 놀라라면 안 된다니까. 정순 씨는 다급히 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4살 손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소파 위를 껑충껑충 뛰었다. 할미 잡아봐라 잡아봐라. 어휴 내가 뭐 토끼냐 토끼야. 정순 씨는 허리를 겨우 펴며 민우를 붙잡았다. 가슴속으론 사랑이 넘쳤지만 무릎과 허리는 연일 비명을 질렀다. 그때 남편이 거실 구석에서 말했다. 그만 좀 뛰라 해. 당신 무릎도 붓겠다. 말로 된다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 민우가 잠깐 앉자 정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창밖의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몸속으로는 피로가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 전 며느리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부탁드릴 분은 어머니뿐이에요. 민우 어린이집은 내년에나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눈빛은 간절했고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새끼 부탁하는데 어찌 안 들어줘. 손주 키우는 건 기쁨이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고됐다. 민우는 눈만 떼면 사고를 치고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전쟁이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내일은 좀 낫겠지라며 잠들었다. 그러던 그날 민우가 소파에 올라가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흔들었다. 비행기 출발! 민우야 거기서 그거 위험하다고 했지? 찰나 정순 씨가 손을 뻗기 전에 민우는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쿵! 순간이었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으아! 민우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병원 대기실. 민우는 깁스를 하고 잠들어 있었고 정순 씨는 멍하니 아이의 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 수진이 오면 뭐라고 할까? 정순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몰라. 그저 내가 미안할 뿐이지. 하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두려움과 서운함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병원 복도. 민우의 팔엔 하얀 깁스가 단단히 감겨 있었고 정순 씨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떨구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탓이지. 그 옆에서 남편은 조용히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봤잖아.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이었다. 민우야. 그 목소리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민우를 보자마자 수진은 입을 막았다. 세상에 팔에 깁스라니. 정순 씨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수진은 아이를 안고 정순 씨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래서 애를 맡기기가 참 무섭네요.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정순 씨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해요. 어머님. 근데 아이가 이렇게 다치니까 솔직히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래도 집에서 돌보시는 게 많이 힘드셨던 거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무책임했다는 말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정순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스르르 꺼져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놀라서 그런 말 한 거겠지.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마음에 안 담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참에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 민우 보는 거 이젠 그만하자. 그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내 몸 하나 돌보기도 벅차. 애는 예쁘지만 그 마음만으론 안 되더라.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고운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그 마음이 다치면 다시 꺼내기 어렵더라. 그날 밤 정순 씨는 민우가 남기고 간 작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울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선생님, 이거 봐요. 내가 탑 쌓았어요. 민우의 작은 목소리가 홈캠 화면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화면 속 베이비시터는 시선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은 채 응, 잘했네. 짧고 건조한 대답만을 남겼다. 수지는 노트북을 닫고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우는 대답을 듣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작은 등 뒤로 무언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님이랑 있을 땐 저런 표정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면 정순 씨가 민우를 봐주던 시절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말하곤 했다. 할머니가 그림 그려줬고, 된장찌개에서 감자 찾았고, 책 읽어줄 때 코에서 소리 났어. 지금은 민우는 조용하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눈동자는 어딘가 멍하다. 저녁 시간 민우를 안아들며 수진이 물었다. 우리 민우,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냥 혼자 블록했어. 선생님이랑은? 선생님은 핸드폰 했어. 바빴어. 그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평온한 말투가 오히려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수진은 사진첩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민우와 찍은 사진들.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환하게 웃는 민우, 책을 함께 보며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수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엄마 같진 않았지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다른 감정과 뒤섞였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 참고 뱉었을까? 마음 한쪽에서 미안함이 고개를 들었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데 시어머니, 솔직히 민우를 왜 맞추셨는지 모르겠어.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흐르더니 곧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변명과 회피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수진아, 너 지금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한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수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민우가 다쳤는데도 시어머니가 솔직히 너무 무책임했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겨우 꾹 눌러 삼켰던 말을 꺼내듯 친정엄마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남의 애도 아니고 내 핏줄인 손주를 아무 대가 없이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사부인이 병원 다니시면서까지 파스 붙이고도 아이 안아 올리고 밤마다 졸린 눈 비비며 민우 돌보셨단다. 그걸 너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마워한 적 있니? 수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땐 저도 민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고생은 누구나 해. 근데 사랑 없이 하는 고생은 오래 못 가. 사부인이 왜 그걸 감내했을까 생각은 해봤니?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친정엄마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이 서운할 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이 돼. 근데 그 말 한마디조차 안 할 줄 모르면 그게 제일 슬픈 일이야. 한동안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숨만 쉬었다. 그 말들이 모두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수진아,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사과해. 사부인 마음. 완전히 다치기 전에. 전화를 끄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떠오른 장면들. 정순 씨가 민우와 그림을 그리며 웃던 모습, 민우가 할머니 품에서 잠들던 밤, 그리고 팔이 부러졌을 때 누구보다 놀라고 울던 정순 씨의 떨리는 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이 새어나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딩동. 정순 씨는 살며시 안방에서 나와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양손은 빈 듯했지만 그 눈빛은 무거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다. 말없이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물 한 잔과 미지근한 침묵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그날 민우가 다쳤을 때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냥 화부터 냈어요. 정순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수진의 손끝이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며칠 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가 저 혼났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수진은 눈을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머님이 민우 봐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무릎 아프신 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병원에서 했던 말 다시 생각해도 제가 참 너무했더라고요. 맡기기 무섭다는 그 말. 어머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정순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 아팠다. 그 짧은 한마디에 수진은 울음을 삼켰다. 근데 아픈 것보다 더 서운했던 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야. 수진은 그제야 눈을 들어 정순 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정순 씨는 말없이 수진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그 손끝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수진아, 정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용서라는 건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진심에서 시작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진실한 언어가 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거 좀 짜요. 원래 이런가요? 수진은 쑥스러운 얼굴로 된장찌개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정순 씨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맛보았다. 짜긴 하다. 그러고는 푸우 소리내어 웃었다. 식탁 위엔 조촐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주방엔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퍼지고 있었다. 며칠 전 사과 이후 수지는 말없이 정순 씨 집을 오갔다. 음식을 가져오고 청소기를 돌리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삶의 결을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냄비는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 너희 시아버지 밥 해주던 시절부터 쓴 거야. 그땐 그거 하나로 밥, 찌개, 국 다 해먹었지. 그 말에 수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 냄비에서 민우 반찬도 나오는 거네요. 정순 씨는 그 말이 어딘가 뭉클했다. 한편 민우는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거실을 뛰어다니며 말했다. 할미, 나 이제는 안 다쳐요. 점프 안 해요. 정순 씨는 허리를 숙여 민우를 안아들었다. 그래, 우리 민우 많이 컸네. 이제 할미도 안 무서워도 되겠네. 그 말에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다. 무서워했던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나 봐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저 이해로 공감으로 그들 사이에 피어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우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용히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정순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나도 고맙다. 어머님, 저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요. 어머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된장찌개를 데우던 정순 씨는 순간 손을 멈췄다. 등 뒤에서 들려온 수진의 그 말이 기대하지 않았던 무게로 그녀의 가슴을 눌렀다. 천천히 돌아보며 정순 씨는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수진은 머쓱한 얼굴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민우 보면서 생각해요. 저도 민우가 할머니한테 배운 걸 할머니로서 물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정순 씨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처럼 되겠다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오랜만이었다. 수진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말이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만들고 사랑이 키우는 거야. 말끝에 잠시 침묵이 흐르자 거실에서 놀던 민우가 쪼르르 다가왔다. 할미, 나 글자 배웠어. 아이 손엔 삐뚤빼뚤 적힌 종이가 있었다. 하르모니. 정순 씨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거 나 주는 거야? 민우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한마디에 수진도 피식 웃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민우야. 할머니라는 말. 이제서야 정말 내 이름이 된 것 같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적었다. 가끔 서운했고 때로는 억울했지만 결국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든 건 어머니라는 이름이었다. 엄마, 할미는 왜 맨날 웃어? 민우가 뒷좌석에서 물었다. 수지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왜냐면 우리 민우가 맨날 할머니 기분 좋게 해주니까. 나 때문에? 그럼 너는 할머니 보약이지. 그날도 민우는 작은 배낭을 메고 정순 씨 집 문 앞에서 신나게 배를 눌렀다. 딩동, 할미, 배달 왔어요. 문이 열리자 정순 씨는 활짝 웃으며 민우를 안아 올렸다. 아이쿠, 우리 배달부 무거운 짐 들고 왔네. 그 말에 민우는 손에 쥔 쿠키 봉지를 흔들며 말했다.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할미 좋아하는 맛으로.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멋쩍게 웃었다. 맛은 장담 못해요. 민우가 간장 대신 초콜릿 넣자고 할 뻔했거든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쿠키를 나눠 먹었다. 식탁 위에는 손으로 쓴 글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족.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써온 글자였다. 수진이 말했다. 민우가 요즘 이 단어에 꽂혔어요. 선생님이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대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도와주고 다투고 또 도와주는 거지. 수지는 정순 씨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 예전처럼 민우 맡아달라는 말 못해요. 그렇지만 함께 있어 주실 수는 있죠? 정순 씨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함께 있어주는 거면 난 평생도 좋아. 창밖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조금 서툴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어 간다.